구축 아파트들에서 보이는 투베이 구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나라 투베이 아파트의 기원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확히 언제라는 한 시점을 잡긴 어렵지만 아파트 평면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흐름 속에서 등장했죠.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도시 인구 급증으로 아파트에 대량 공급이 필요했던 시절, 당시 아파트는 속도와 수용 인구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좁은 평면에 막 꾸역꾸역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투베이에 이어 90년대에 등장한 3베이도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평면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평면들이 생겨난 시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투베이는 80년대, 3베이는 90년대 중반, 지금은 2025년이죠. 40년 이상 지난 공간들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멉니다.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넓은 안방이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커다란 안방에 멋진 자개 가구를 넣고 TV를 보는 장소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넓은 안방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넓은 안방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후자랑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공간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에 아직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넓은 안방을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진행 중인 디프로그의 현장들을 다니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안방을 계획을 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집 안방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분당에 위치한 투베이 현장입니다.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현장인데 이곳은 안방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곳의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로로 분할을 했어요. 이따 다른 데도 보여드리겠지만 다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세로로 분할을 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은 우리가 이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이렇게 쭉 설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쪽은 가벽을 통해서 공간을 나눠서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방 3개를 다 사용하셔야 돼요. 식구가 이제 4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드레스룸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 겸 약간 파우더 공간처럼 저희가 만들어내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방 화장실을 저희가 가끔 공용보로 내어주는 그런 디테일도 쓰곤 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두 부부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따로 이렇게 남겨놓고 이쪽 파우더 공간까지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디테일입니다. 옷을 위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봉도 설치를 해놨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쪽 드레스룸 겸 파우더 공간은 천장고를 조금 낮췄어요. 그랬던 이유는 바로 전열 교환기에 분배 장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배 장치가 좀 부피가 큰 아이거든요. 배관이 막 여기저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장고가 조금 필요해요. 근데 집 전체 천장고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안방 공간의 일부의 천장고를 좀 낮춰서 전열 교환기 분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을 내린 거고, 그리고 이쪽 공간 뒤쪽이 바로 이제 기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다니는 배관들이 다닐 수 있는 경로를 가벽 안쪽 공간에 천장을 낮춰서 만들어내게 된 케이스이죠. 지금은 아직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도면으로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런 공간이 될 예정인 거고, 저희가 이 공간은 완전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리뷰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안방의 샤시를 좀 위로 올려서 시공을 했어요. 보통 이 안방의 샤시가 바닥에서 50cm 정도 떨어진 데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불을 깔고 살던 그때 시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창 높이가 조정이 된 건데,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입식 생활을 하고 또 침대를 놓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네 지금 라이프 스타일과는 그 창의 높이가 맞지가 않는 거죠. 이 창이 좀 낮게 있으면 이쪽에 테이블을 붙일 수도 없고 침대를 붙여서 놓기에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샤시를 다 새로 하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샤시를 이렇게 좀 올려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이걸 올려서 시공했기 때문에 침대 헤드 방향이 이쪽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꿀팁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분당에 있는 투베이 현장입니다. 구조가 아까 전에 보셨던 현장과 거의 똑같은데 안방도 마찬가지로 쪼갰거든요. 근데 좀 다른 용도로 쪼갰어요. 어떻게 다른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여기 기존의 안방이고, 안방 도어가 있던 자리인데 여긴 도어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이쪽 벽체가 있죠. 이쪽 벽체를 따라서 이쪽에 큰 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납을 이쪽에서 하게 되면서 키 큰 장이 이제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고객님은 안방에 부족한 수납을 더 채워 넣기 위해서 이쪽 공간에 또 키 큰 장을 집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두 부부분이 입으시는 옷은 이쪽에 보관하게 되고, 이 장을 통해서 또 부족한 수납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화장대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옷 입고 씻고 화장대까지 같이 쓸 수 있게 방을 쪼개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안방에서 한 분이 자고 계신다고 했을 때 이게 출근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출근 방해되지 않으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여기 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창호를 올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높이 있는 거를 이렇게 올리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이 높이에 있었다면 지금 저희가 이쪽에 침대를 놓게 될 거예요. 창문이 너무 낮기 때문에 침대 사이에 막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창을 좀 이렇게 높이 설치하게 되었고, 또 창이 원래는 더 컸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창을 좀 줄였습니다. 기계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실외기를 외부에 걸 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 기계실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란다 전체를 기계한테 내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실을 따로 만들면서 창이 좀 줄어들었고 좀 위에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ello. Hi. 네, 이곳은 또 수지에 있는 저희 3베이 현장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분당 현장처럼 안방을 장으로 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형식이 달라요.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일단 이쪽에 입구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공간이 저희가 아직 가구 작업이 안 들어와서 완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가 벽이 가구로 세워지게 됩니다. 가구로 세워지게 되고, 여기는 꽉 막혀있는 키 큰 장이 아니라 중간에 상하부장 형태로 해서 화장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 이 실을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서도 문을 닫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문을 닫아서 이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옷을 벗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하나의 실을 계획을 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안방에 문을 닫아놓고 안방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이 이 화장실을 사용을 해도 좀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실을 각자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저희가 스타일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이 앞에 가구 도어가 달리게 되고, 열면 옷봉과 스타일러가 있어서 자주 입는 옷을 또 보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구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은 안방을 단지 쪼갠다기보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레이아웃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이쪽이 공용부입니다. 원래 그런데 여기가 안방이었어요. 안방이 엄청 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방을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더 맞춰서 공간을 바꿀 수 있을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고객님과 함께 치열한 고민 끝에 이곳을 리빙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본래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을 이쪽 기둥이 있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주방이 이거보다 조금 더 넓었습니다. 근데 이쪽 주방을 줄여냈고, 앞쪽에 이제 리빙 공간을 만들면서 주방과 리빙 공간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바꾸게 되었고요. 아일랜드와 테이블, 그 다음에 저 리빙 공간까지 LDK가 다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레이아웃을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무언가를 장식할 수 있는 타일로 선반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원래 안방이 여기 벽체에 있는 이 뒷공간까지도 안방으로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공간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또 있죠. 여기는 바로 런드리 공간이 됩니다. 이쪽에 세탁기가 놓여지게 되고 수납과 화장대까지 놓을 수 있어서
있어서 화장실 그리고 런드리 공간이 좀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내게 됐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 중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기능적으로 쓰시기 쉽도록 저희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방을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바꾼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쪼개내서 그 공간을 분리해서 또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했던 현장이고, 기존의 안방은 어디 갔느냐?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안방이고요. 원래 주방이 이쪽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저쪽으로 주방을 좀 축소시키고 안방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의 안방 공간도 잠자는 공간 이외에 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쪽은 저희가 서재로 쓰실 수 있게끔 계획을 해놨고, 이 파티션을 통해서 잠자는 공간과 서재 공간을 분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높이 올려서 공간을 분리하면 자칫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허리 정도까지 오는 이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한데, 이 현장 역시도 완성이 되면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덜어는 거, 채우는 것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무조건적으로 채운다기보다 의미있게 쓰는 방법을 고민했죠. 인테리어는 단지 공간을 수리한다기보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족의 삶을 만들어가는 일이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엄청 뿌듯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안방은 어떤 공간인가요?